안녕하세요. 주드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 중에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웹툰 작가를 혹은 만화가나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웹툰 작가가 기간제 계약인지 정식 직원인지 정년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라면 2, 3년 후 종료가 되는데 그렇게 백수가 되는 건 무서울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웹툰 작가는 프리랜서 직업입니다. 살면서 정규직 웹툰 작가 계약이란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작품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50화, 100화 이런 식으로 회차 계약을 하고 작품이 끝나면 여러분은 바로 실업자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것도 있기는 한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결론적으로 이 실업수당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이왕 이렇게 계약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만약 여러분이 웹툰 작가를 지망하시다가 네이버에서 연락을 받아 연재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멋진 날이 왔을 때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해 조금 더 소상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웹툰 작가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가라는 코너에 혼자 웹툰을 올려서 연재를 하시다가 편집부의 눈에 들어서 연재를 제안받는 겁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이 혼자 연재를 한다는 것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다는 점에서 장기전에 대한 준비가 되신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거나 혹은 집안에 따로 돈을 버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현재의 생활비와 함께 노후에 대해 걱정이 없으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예전엔 만화를 올릴 공간이 블로그나 네이버 웹툰 도전 만화 정도밖에 없었지만 요즘엔 일상 웹툰에 특화된 인스타툰처럼 SNS에 만화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스타잇 같은 독립 플랫폼도 있으니 자신의 만화의 장르에 맞는 곳에 만화를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 자신이 네이버 도전 만화가에 도전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할 때에 이 만화의 설정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5화에서 10화 정도로 짧은 단편을 구성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완결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편을 한번 완성해 보면 그 경험이 꽤 크거든요. 그 다음엔 조금 더 길게 잡아보는 거죠. 15화 정도로 잡은 스토리를 또 한번 완성해 보고 그 다음엔 20화 정도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완결을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모전에서 수상을 해서 연재를 따는 겁니다. 요즘은 웹툰 관련 학과도 많고 또 아카데미도 많아서 실력이 있는 신인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또 저처럼 호시탐탐 차기작을 노리는 경력직도 한 번에 도전하기 때문에 공모전 수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입시처럼 전형에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 일단 자신이 작품이 있다면 던져보는 게 좋겠죠. 또 다른 방법은 웹툰 스튜디오, 웹툰 제작사, 에이전시에 이력서를 내고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나무위키에 웹툰 스튜디오를 검색하면 웹툰 제작사 목록이 쭉 나옵니다. 이곳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이곳에서 수시로 콘티, 작화, 채색 등 여러 분야의 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웹툰에 관련된 부분적인 일을 하시거나 또 이런 곳에 자신의 작품을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웹툰 스튜디오는 최대한의 매출에 그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이나 작품성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작사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재 계약을 하게 됐을 때 플랫폼에서 웹툰 작품을 계약하게 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만 연재를 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의 경험에 대해 계약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서의 주요 내용엔 계약을 하는 작품과 연재한 회차 그리고 원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는 미리 보기와 다시 보기에 대한 요율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부가판권, 그러니까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굿즈, 출판 같은 2차 저작권도 함께 계약하게 됩니다. 보통 2차 저작권의 경우 작가 회사가 7대3, 6대4 정도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러분이 주의해 보실 것은 요율입니다. 2차 저작권의 경우 회사의 영업력이 들어가는 것이라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신인이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계약을 할 때 요율이 좀 낮다고 나 안 할래요 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네이버가 돈은 제때 잘 정산해 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굿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또 판매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정산받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또한 그 판권을 분리 계약, 그러니까 출판은 출판사와 계약하고 굿즈는 굿즈 회사와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판권을 분할하게 되면은 네이버와 그 매니지먼트 계약을 할 때 불리한 요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거면 네이버와 통으로 계약하는 것이 자신의 요율을 조금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곳에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시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주간 연재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엔 혼자 스토리, 작화, 채색까지 다 해결하는 작가분들이 많았지만 요즘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은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일화의 컷수가 많아졌고 작화의 퀄리티도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시라고 하는 어시스트, 보조 작가를 써야 합니다. 이 보조 작가는 여러분이 수배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고스란히 작가의 개인 지갑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보조 작가가 많은 도움을 줘도 기본적으로 주간 연재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명절도 없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이런 건 연재하는 동안은 그냥 동굴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만화가가 됐으니 즐겁죠. 연재하는 동안은 이런 안정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1년, 길게는 2년 정도 무사히 연재를 완결합니다. 연재를 무사히 완결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연재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한 2주일 정도 갑니다. 미뤄두었던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연재를 하는 동안 차기작에 대한 괜찮은 아이디어도 꽤 쌓아뒀으니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쉬면서 차기작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재가 끝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여러분이 받을 수입은 0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영상화 판권을 한 3번 정도 계약을 했고 이 금액이 평범한 회사의 1년 연봉 정도 됩니다. 또 에세이 써놓은 거로 출판도 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0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경력 작가라서 차기작을 낸 건 신인이 데뷔할 때보다 좀 더 수월할 것 같지만 저의 경험상으로는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0에서 신인들과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그런 차기작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만화가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여서 경쟁하는 차기작 연재권을 건 무체급 2종 격투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지만 차기작을 내지 못하고 이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남일 같지 않아서 우울해지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컷수에 따른 대략적인 월급도 궁금합니다. 액션 만화는 컷수가 많은데 그러면 컷수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지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요. 컷수에 따라 월급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컷수가 줄면 악플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일본에 연재를 하는데 그쪽에선 아직 페이지 수대로 페이를 지급합니다. 페이지에 대략 10,000엔 정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만화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웹툰 작가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입니다. 연재가 종료되면 원고료도 끊기고 다시 보기 수익이 정산되지만 인기가 많아야 수익도 있겠죠. 월급은 경력 플러스 인기도로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이가 나는 것은 미리 보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미리 보기를 많이 보시니까 이 수익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화 판권을 판매해서 실제로 영상화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RS가 좀 있습니다. 1년, 2년 연재를 하고 또 실력자가 되는 불안한 직업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 수채화가 이쁘네요. 저도 디지털보다는 수작업을 좋아하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이걸 허락해 주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작품만 좋으면 사실 어떤 재료로 그렸다고 거절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주간 연재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제가 길에서 만나다와 진눈깨비 소년 수작업으로 7, 8년을 연재했습니다. 그때 컷수가 최대로 봤을 때 70컷 정도였어요. 수작업은 어시스트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기본 80컷 전후인데 얼핏 10컷 차이지만 생각하면 하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성실하게 연재를 했어요. 쉬지 않고요. 그런데 80컷은 혼자서 힘듭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플랫폼에서 웹툰을 주간 연재를 목표로 하신다면 디지털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파일 공유가 가능해서 채색 등은 어시스트에게 맡길 수 있고 당신이 죽기 전에 차기작을 연재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적어주신 따뜻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처럼 웹툰 작가를 노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이것 외에도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알고리즘을 탔는지 구독자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유튜버가 머지않았습니다. 여기는 인도 뉴델리. 저는 호시탐탐 차기작을 노리는 도전 만화가 주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